안녕하세요. 정가영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주제는 201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GPCR, 즉 G단백 공유 수용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벨 과학상과 관련된 대부분의 주제가 그렇듯 G단백 공유 수용체 역시 아마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개념일 것입니다.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어떤 한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텐데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달도 없는 깜깜한 밤입니다. 이 시각 여러분이 있는 곳은 인적도 드문 골목길입니다. 그 길을 혼자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또각또각 구둣발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마도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나고 근육은 언제든 도망칠 수 있도록 잔뜩 수축되고 덜어는 식욕이 싹 달아나기도 합니다. 단지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고 인식했을 뿐인데 어떻게 우리 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우리는 빛을 느끼고 색을 분별합니다. 향기로운 냄새와 고약한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단맛과 쓴맛 등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내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조금 전 상상해본 상황에서처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위험 상황을 뇌에서 인식하면 우리 몸의 다양한 신경세포에서 위험 상황을 회피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신호에 반응해 심장도 더 빨리 뛰고 근육도 수축하고 식욕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선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이런 변화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예를 든 상황에서처럼 위험이 닥치면 우리 몸에선 크고 작은 화합물인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을 내놓는데요. 이런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은 위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 몸을 준비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조절합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혈압을 높여주고 콧물이 필요하면 콧물을 내보내고 기관지를 확장하거나 수축을 조절하기도 하고 면역계를 조절하거나 위산 분비와 혈당 조절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울감 등의 감정이나 다양한 정신활동 등 뇌신경 활동이나 뇌에서 관여하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조절작용이 잘못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 천식, 당뇨, 위산가다, 뇌질환,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몸의 호르몬 혹은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활성시키거나 억제시키는 등의 조절을 통해 이러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가장 먼저 이들이 적용할 세포에 가서 붙어야 할 텐데요. 세포 어디에 붙을까요? 세포 외부의 신호전달 물질들은 세포의 수용체에 가장 먼저 결합합니다. 드디어 수용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수용체는 이름 그대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물질입니다. 신호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결합은 수용체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서 세포 내에 신호를 전달해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용체가 우리 몸에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G단백 공유 수용체는 이러한 수용체 중 가장 큰 군에 속하는 1군의 수용체군입니다. G단백 공유 수용체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일종의 단백질로 세포의 센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포 바깥의 환경과 자극을 감지해 세포 내로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세포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포막을 갖고 있는데요. 세포막은 기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수용성 신호전달 물질이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포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신호를 세포막에 존재하는 G단백 공유 수용체가 받아서 세포 내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G단백 공유 수용체는 우리 몸에 대략 800여 개가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빛이나 냄새, 맛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심혈관, 신경, 대사, 면역 기능 등을 조절하는 주요 수용체군으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열을 나게 하거나 콧물,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G단백 공유 수용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상이지요. 이처럼 G단백 공유 수용체는
우리 몸의 주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 약학과 신약 개발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개발된 약의 약 40% 정도가 G단백 공유 수용체군에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복용해봤을 콧물 감기나 알레르기 치료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를 비롯해 위산 분비 억제제, 각종 고혈압 치료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치료제 등이 바로 이런 약들입니다. 따라서 좋은 약을 개발하기 위해 G단백 공유 수용체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미국의 두 과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랩코이츠와 코빌카 두 과학자는 G단백 공유 수용체 연구 분야에 초석을 놓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평생을 바친 과학자들인데요. 이들의 연구 이전에는 세포가 어떤 방식으로 외부의 자극을 감지하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이 인체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고 이런 호르몬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세포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수용체가 어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규명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은 사람이 공동수상자 중에 한 명인 레프코이츠 교수입니다. 레프코이츠 교수는 G단백 공유 수용체의 일종인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서열을 알아내고 이 수용체가 호르몬에 의해 활성되었을 때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 과정에 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1980년대에 진행된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단백질 서열 연구 결과는 G단백 공유 수용체 군에 속하는 모든 수용체가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맨 앞에서 상상해 본 상황, 즉 누군가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결합하는 수용체입니다. 아드레날린은 심장 박동 조절, 혈압 조절, 기관지 확장 조절 등의 역할을 합니다. 랩코이츠 교수는 G단백 공유 수용체의 단백질 서열 연구 외에도 G단백 공유 수용체가 활성화된 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 과정에 관하여서도 연구하였습니다. G단백 공유 수용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활성된 후 세포 내의 G단백질과 결합해 G단백질을 활성시킵니다. 랩코이츠 교수는 G단백질 외에 G단백 공유 수용체의 활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신호전달 단백질들을 발견하였는데요. 바로 G단백 공유 수용체 인산화 요소와 베타 어레스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두 단백질은 G단백 공유 수용체에 의한 G단백질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세포의 신호 전달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랩코이츠 교수가 G단백 공유 수용체의 신호 전달 과정을 밝혀냈다면 그의 제자이자 공동수상자인 코빌카 교수는 랩코이츠 교수 연구실에서 독립해 G단백 공유 수용체의 3차원 구조를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80년대에 랩코이츠 교수 연구실에서 제시한 구조는 2차원 평면 구조였지만 실제 세포 내에서 이루어질 3차원 구조에 대한 연구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코빌카 교수는 약 17년간의 연구 끝에 2007년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3차원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즉 코빌카 교수는 1986년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단백질 서열을 세계 최초로 밝히고 그로부터 20년 뒤 3차원 구조도 세계 최초로 밝힌 것이지요. 저는 2008년부터 코빌카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후 연구원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20년간 몰두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3차원 구조가 규명된 이후 학계의 최대 관심사는 이 수용체가 활성되면 3차원 구조가 어떻게 바뀌며 G단백질과 결합한 구조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G단백질이 결합된 상태의 구조를 규명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연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G단백질이 결합된 상태의 3차원 구조가 성공적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로 G단백 공유 수용체의 작동 원리의 핵심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코빌카 교수가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특히 신약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정 타겟 단백질에 작용하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 그 타겟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겟 단백질의 작용 원리를 3차원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겟 단백질에 결합할 약의 모양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G 단백 공유 수용체에 대한 연구는 스승이 열쇠를 찾고 제자가 문을 여는 연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과학자 외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열린 문을 통해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 간에도 다양한 최신의 기법을 활용한 공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G 단백 공유 수용체에 대한 연구는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G 단백 공유 수용체의 세포 내 신호 전달은 이 시간에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세포 신호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 단백 공유 수용체 활성의 구조적 원리 역시 2012년 노벨상을 받은 아데날린 수용체와 G 단백질이 결합된 상태의 구조에서 볼 수 있는 정지 상태의 구조가 아니라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를 포함한 G 단백 공유 수용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우리 몸의 생리 활성 및 병의 진행과 치료에 중요한 이 단백질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신약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빌카 교수의 연구실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할 때 코빌카 교수의 근성에 감동을 받았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을 보면서 했던 생각은 연구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보람 있는 일도 많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재미난 세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크죠. 저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